안녕하세요. 준비한 만큼 든든해집니다. 현명한 보험 설계, 보험의 정석 진행의 김희정입니다. 살아가면서 뭐든지 마음먹은 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막상 살다 보면 사람 일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마련입니다. 특히 건강, 또 불시에 닥치는 사고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서 내가 가진 지금의 행복을 잃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하는데요. 오늘 보험의 정석과 함께 하시면서 든든한 미래를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의 미래 설계를 도와드릴 전문가분들과 함께 보험의 정석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금요일 일부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K탑 자산관리의 안수연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수연입니다. 보험에 합리적으로 다가가는 안수연입니다. 오늘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세요. 네, 바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인스턴트 식품을 섭취하게 되고 또 식사를 거르기도 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각종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운동 부족으로 인한 이 질환들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질환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혈관 질환인데요. 자, 일부 강의 주제는 소리 없는 침입자, 혈관 질환에 대한 강의 내용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소리 없는 침입자 혈관 질환입니다. 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찾아와서 일시적이나 아니면 영구적으로 장애를 입히는 게 대부분인데요. 그러면 이런 혈관 질환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잘 준비해야겠죠?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질환이 무엇일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첫 번째, 이 질환은요. 2초에 한 명씩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6초에 한 명씩 사망하는 질병이고요. 발병 후에 급성기에 적절한 치료 여부에 따라서 치료비가 약 5배가량 차이가 나고요. 시간이 곧 생명입니다. 그리고 내장지방 여성한테, 남성한테 많이 생기는 질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질병은요, 바로 뇌졸중인데요. 뇌졸중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혈관 질환이죠. 22년 통계입니다. 뇌혈관 질환 환자분이 무려 117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직전 연도 대비 환자 수가 7.2% 상승했고요. 5년 대비는 무려 21% 환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연령층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할까요? 60대, 70대, 80대 순인데요. 5년 사이에 가장 많이 발병한 연령대는 바로 80대 이상의 분들입니다. 우리가 혈압 준비 같은 경우는 노년 질병이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나이 들어서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요즘 오래 사는 게 바로 요즘의 평균 수명입니다. 그러면 예전에 일찍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아마 80세까지 보장을 준비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지금의 경험 생명표, 우리가 언제까지 살까 이런 수명이 남성분들은 80세 이상이고요. 여성분들은 무려 90세 이상입니다. 그러면 뇌 혈관, 이런 심혈관 관련돼서는 보험을 몇 세까지 준비하시는 게 좋을까요? 살아있는 동안 보장받는 게 좋겠죠. 그러면 젊은 여성 비중이 높아졌다, 연령이 낮아지는 뇌졸중이라고 이렇게 기재를 했는데요. 뇌졸중이 무서운 이유, 80세에서 50세 연령에서 무려 15%가 발병을 하고 있고요. 더 무서운 거는요, 발병 연령이 점점 낮아진다는 겁니다. 특히나 젊은 여성에서 많이 발병이 높아지고 있는데 요즘 흡연하는 여성 인구가 늘어나면서 아마 여기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그러면 막히는 게 나을까요? 터지는 게 나을까요? 둘 다 무서운 말이죠. 뇌가 막히는 거는 벌써
허혈성 뇌졸중이라고 하고요. 뇌경색이라고 지칭하죠. 그리고 터지는 거는 출혈 뇌졸중, 뇌출혈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젊은 뇌졸중 같은 경우는 젊은 뇌졸중이 아니죠. 젊은 연령에서 발생하는 뇌졸중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분들이 뇌졸중은 나이가 들어서 걸리는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뇌졸중은 물론 연령층이 높은 데에서 많이 발병을 합니다. 하지만 뇌출혈은요, 젊은 연령대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뇌졸중보다 뇌출혈이 무서운 이유는요, 발생했을 때 무려 40%가 넘는 사망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막히는 게 나을까요? 터지는 게 나을까요? 둘 다 아닌 게 좋겠죠. 하지만 뇌출혈이 더 무섭다는 거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서 뇌졸중 진료 인원이 한 명당 평균 입원, 내원 있습니다. 딱 봐도 뇌경색은 20일, 뇌출혈은 39.3일, 뇌출혈이 더 오래 입원을 하네요. 그러면 20일간, 39.3일간 입원하는 비용. 무서운 이유가 바로 두 번째 비용적인 면에서입니다. 우리가 암 같은 경우는 내가 준비하고 그 완치까지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죠. 하지만 뇌나 심장 같은 경우는 한번 발생을 하면 갑자기 나한테 와서 큰 비용을 요구하게 되는 게 바로 뇌졸중, 뇌출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처음에 발병하기 전에는 약 7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1년 새는 이렇게 많은 돈이 지출할 수 있는 게 바로 뇌경색인데요. 왜일까요? 뇌경색은 일시적이나 아니면 영구적인 장애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인데요. 완치에 가까운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총 5년간 지출 비용이 약 2,4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혼자서 거동이 못 하시는 분들, 남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총 5년간의 비용이 2억 4천만 원 정도 소요된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아마 2억 정도가 언제, 어떻게, 어디서 치료를 받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비용 차이가 날까요? 뇌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에 대한뇌졸중협회에서 인증받은 곳은 61곳밖에 없습니다. 61곳에서만 전문적인 이런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다 누구나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싶죠. 빨리 정상으로 돌아가고 싶은데요. 뇌에는요, 한번 발병을 하면 세포가 죽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문적인 기관에서 치료만 한다면 정상에 가깝게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아쉬운 거는 비용이죠. 비용만 내가 미리 준비만 했다면 이렇게 빨리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치료 같은 경우, 뇌 같은 경우는요, 내 몸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 내가 생각하는 거는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내 생각과 달리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힘든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치료를 받느냐에 따라서 회복도 다르고요. 삶의 질이 다른 게 바로 뇌 쪽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미리 준비만 한다면 빨리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내가 얼마 준비를 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요. 뇌는 가장 길게, 심장은 가장 길게 준비하시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앞서 혈관 질환에 관련해서 전문가님께서 좀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과거에 혈관 질환하면 좀 나이가 들면 자주 발병하는 질환으로 좀 인식이 됐었죠. 그런데 요즘은 뭐 3040 이런 젊은 연령에서의 발병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치료 비용이나 소요 시간도 증가해서 또 가계 경제에 부담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요인이 된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좀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죠. 보통 혈관 질환하면 겨울철에만 좀 조심하면 된다라고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여름철에 대비할 만한 이 혈관과 관련한 내용들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뇌나 예를 심장 관련돼서 혈관 질환은요, 겨울에 발병하니까 그때만 조심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겨울에 안과 밖의 기온 차이가 크기 때문에 모자 쓰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지만 여름에 더운데 모자 쓰시는 분들 없으시잖아요. 여름에 특히나 안과 밖의 기온이 다르면 이렇게 혈관 같은 경우는요, 정상으로 돌아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차가운 기온을 만나면 이렇게 수축되는 게 바로 혈관입니다. 내 몸에 우리가 여름 같은 경우는 물을 많이 먹는다 하더라도 다 몸 밖으로 배출이 되죠. 이런 혈관 같은 경우는 이런 수분하고도 많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내 몸에 수분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혈관에 이런 피딱지가 돌아다니다가 딱 막히면 바로 이게 뇌경색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외부 압력으로 인해서 갑자기 압력을 맞아서 터지면 이게 뇌출혈인데, 이런 경우 그러면 언제 조심하는 게 좋을까요? 정답은 겨울철하고요, 여름철입니다. 물론 항상 조심해야겠죠. 하지만 발병 횟수가 빈도가 높다는 게 바로 여름철이기 때문에 이제 벌써 더워졌죠.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금 5월인데도 벌써 한여름 날씨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뇌혈관 같은 경우는 항상 준비하시는 게 맞는데, 그러면 3대 사망 원인 의료비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암은요, 최소 2,795만 원, 뇌 같은 경우는 5,132만 원, 그리고 심장은 4,837만 원입니다. 딱 봐도 비용이 뇌가 당연 1인데요. 왜 비쌀까요? 내가 정상으로 회복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돈과 비용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왔다가 치료해서 혼자 다 생활할 수 있으면 좋은데, 남의 도움 없이는 화장실도 갈 수 없고 밥도 먹을 수가 없다면 이거는 정말 상당한 인적 비용이 필요한 건데요. 그러면 5천만 원 우리가 준비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죠. 이런 산정특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중대 질환의 경우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내가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죠. 암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이런 보장이 있는 반면, 영구적인 장애가 있을 수 있는 뇌나 신장의 경우는 이렇게 30일로 짧습니다. 왜일까요? 아무래도 이런 환자가 많다 보니 재정이 약해서일까요? 왜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뇌랑 신장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따로 준비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야지만 남의 도움 없이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떠한 보장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뇌도 준비해야 되지만 이런 급성 심근경색이 위험한 이유는요, 반드시는 아니지만 10명 중에 6명이 재발의 위험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이 좁아진 거를 보통 우리가 허위성 진단은 많이 준비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스텐트 삽입을 통해서 이런 보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텐트 삽입, 내가 발병 전과 후가 똑같은 음식과 이런 생활 패턴을 갖고 있다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겠죠. 내 혈관이 막히는 게 2번, 3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입된 보장은 한 번 받고 다 없어졌는데, 그러면 어떤 보장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의 보장 내용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평균 수명이 남성분들은 80세 이상, 여성분들은 90세 이상입니다. 만약 운이 좋을지 나쁠지 모르겠지만 100세 이상을 산다면 내 혈관 질환은 어떻게 보장받는 게 좋을까요? 종신토록 보장받는 게 좋겠죠. 종신토록, 혹시나 내 혈관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돌아다니다가 막히거나 터졌을 때 이렇게 종신토록 보장받는 보장이 오늘의 플랜 내용인데요. 보장 금액은 1,000만 원씩입니다. 뇌 1,000만 원, 이런 신장혈관 1,000만 원 각각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요즘 많이 이제 건강보험 그 시스템이 많이 개발되면서 우리가 의료가 비급여에서 급여로 된 부분이 많이 있죠. 내가 갱년기인가 싶어서, 또는 요즘
화가 나는 일이 많아서 이렇게 심장이 자꾸 두근거려서 병원 혹시 가봤더니 이런 부정맥 진단 받으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50대 이상의 여성분들, 특히나 갱년기로 착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신데요. 이런 부정맥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 검사했을 때 아니라고 이렇게 아니라고 나온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10명 중에 한 60, 70%는 내가 부정맥으로 진단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이 막히거나 이상이 생겼을 때 이런 수술비, 그리고 심장 부정맥 관련돼서 이런 고주파 아니면 냉각 절제술을 수술할 경우에 각각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뇌 같은 경우는 막히거나 터지는 경우가 있지만 꽈리라고 해서 이상혈관이 이렇게 꼬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수술로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런 뇌동맥 질환 혈관 색전술 1,000만 원씩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오늘의 주 핫한 보장입니다. 만약 30일이 아닌 내가 뇌나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반복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보장받으면 어떠실까요? 바로 각각 1,000만 원씩 보장을 받는 건데요. 뇌나 심장 같은 경우는 한 번이 아니고 2차, 3차의 질병으로 나한테 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1,000만 원씩 보장받을 수가 있다면 전문적인 치료 기관에 가서 이렇게 보장받으면 빨리 회복도 빠르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얼마면 내가 이런 보장을 다 가져갈 수가 있을까요? 보험료 예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40세 남성 3만 원대고요. 여성분 같은 경우는 2만 원대입니다.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40대의 발병률이 더 높기 때문에 남성비이 더 비싸고요. 50대 남성분들은 4만 원대, 여성분들은 3만 원대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60대는요. 남성분은 7만 원대, 여성분은 5만 원대입니다. 그러면 내가 남의 경조사를 위해서라도 5만 원 쓸 수 있죠. 하지만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60대 분들 5만 원 비싼가요? 아닙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보장이 아니죠. 1년에 반복적으로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40대 분들 같은 경우 건강에 자신해서 보험 등한시하실 분도 있으시죠. 하지만 건강은요. 건강할 때 지켜야지만 내가 회복도 빠르고요. 보험료도 낮게 책정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요. 여름이 정말 5월인데도 한여름의 날씨입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혈관은요. 갑자기 어느 날 나에게 다가옵니다. 이런 질병은요. 나중에 해야지가 아니고요. 발생하기 전에 준비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름철에는 춥지 않다고 방심하면 오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내에서 에어컨 바람 많이들 쐬시죠. 이 기온차가 겨울 못지않게 큰 만큼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평소에 건강 관리를 위해서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의 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지만 이 만일을 대비해서 보장 대비도 잘 해놓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심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암보다도 많이 드는 만큼 안수현 전문가님께서 설계해주신 플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가입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부 도움 말씀 주신 안수현 전문가님은 여기서 저희가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챙겨야 하는 필수 보장에 대한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네, 2부 도와주실 전문가분들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2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함께해 주시는 안수현 전문가와 K탑 자산관리의 김혜정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김혜정 전문가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보험을 현명하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보험 전문가 김혜정입니다.
네, 2부에서는 김혜정 전문가와 함께 암이 발병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또 관련 상품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필수 보장 공개해 주시죠. 네, 암이라는 질병은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게 되는 질병이죠. 치료 방법에 대한 관심도 날로 높아져 가고 있고 실제로도 이 치료 방법에 대한 새로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을 아무래도 보험에서 좀 어떤 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도 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네, 전문가님,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암에 관련된 정보들이 참 많은데 실질적으로 어떤 종류의 암이 있는지 그리고 발병률이 어느 정도인지는 다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26년 동안 압도적인 1위로 계속 암이 1위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이 암 환자 수가 매년 이렇게 증가를 하잖아요. 그런 만큼 암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고 이걸 어떻게 좀 대처를 할까 오늘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의사 선생님이 암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걸 들어본 게 기억이 나는데 모든 인체에서 머리카락이나 손발톱 빼고는 모든 부위에는 암세포가 다 존재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내가 갑자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 또는 지속적으로 내가 컨디션이 조금 많이 안 좋아졌다. 그리고 노화로 인해서 암세포가 내 몸에 있다가 갑작스럽게 증식하는 시기가 온대요. 그때 암이 걸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를 내가 요즘 너무 많이 받는다라고 하면은 암 검사부터 하라고 할 정도로 아주 스트레스도 이 암에 대한 연관성이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암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암 사망률이 보면은 사망하는 경우가 5%는 자연사이지만 이 나머지 95%가 거의 암 진단을 받고 오랜 기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아니면 또는 전이가 돼서 엄청 고생을 많이 하다가 이제 사망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암이 정말 무서운 병이다라고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도대체 이 암 발병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암 1위가 위 70.4%이고요. 폐가 52.1%, 대장이 49.7%, 간, 전립선, 갑상선, 그리고 방광, 췌장, 그리고 쓸개, 담도, 신장 순으로 10대 암 발병률을 통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자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여자는 1위가 갑상선 73.5%이고요. 유방이 47.4%, 그리고 위, 폐, 간, 그리고 자궁, 쓸개, 담도, 난소, 췌장, 신장 순으로 10대 암 발병률을 볼 수가 있는데 남자와 여자 조금 다르다는 점을 좀 인식을 한 다음에 암보험도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요즘은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 세대다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살면서 한 번쯤은 암에 걸릴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좀 대비를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단 암에 걸렸을 경우 이 암 치료를 위해서 정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암 같은 경우는 생명과도 직결이 되는 그런 질병이다 보니까 아주 무서운 존재이긴 한데 실제로 암이 왜 무서우냐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아픈 것 때문에 내가 몸이 고통받는 거가 무서운 게 아니라요. 죽는 거에 대해서 무서운 게 아니라 이 치료 비용 때문에 제일 걱정하고 무서워하는 질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암 평균 치료 비용이 얼마 정도 좀 드는지 도대체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간암이 무려 6,622만 원이라는 치료 비용이 들고요. 췌장암 같은 경우는 치료가 또 어렵다고 하는 그 췌장암도 6,371만 원. 그리고 폐암도 4,657만 원이고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갑상선 이렇게 암 평균 치료 비용을 통계를 내봤더니 평균 치료 비용이 2,877만 원이라고 하거든요. 거의 한 3천만 원의 비용이 드는 비용인데 여기서 좀 지켜봐야 될 게 간암이랑 폐암, 위암이 지금 암 평균 치료 비용 중에서도 좀 치료 비용이 많이 높은 암 중에 하나인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10대 암 발병률의 남자, 여자를 구분해서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방금 얘기했던 그 암 중에 간암, 폐암, 위암
그 5대 암 안쪽에 순위가 높은 암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병률도 높은 암 중에서도 치료 비용도 다른 암보다 좀 치료 비용이 좀 많이 높다라는 거 보시게 되면은 이게 비용도 만만치 않구나,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되겠구나라는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암은 경제 질병이다라는 말이 와닿는 순간인 것 같아요. 좀 살펴보니까 평균 치료 비용만 해도 거진 3천만 원 가까이가 들고요. 또 평균 치료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간암 같은 경우에는 6천만 원이 훌쩍 넘는 그런 치료비가 든다라고 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암 진단 비용에 따라서 사망률도 좀 연관이 있는지 궁금해지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제가 암에 관련된 자료를 좀 준비하다가 이 표를 보고 되게 황당하기도 하고 좀 재밌기도 하고 했는데요. 이 모 보험 회사에 고객님들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암보험을 가입한 사람 아니면 또 암보험을 가입 안 하신 분들 있잖아요. 통틀어서 이번에 통계 자료를 통해서 이 조사를 해봤더니 암 진단비가 5천만 원 이상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은 암 사망률이 뚝 떨어진다라는 통계를 보여줬더라고요. 화면에 보시면 암 진단비가 없는 고객일 때 암 사망률이 34.4%거든요. 그런데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의 사이에 보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암 사망률이 22.3%로 조금 떨어졌고요. 맨 마지막에 5천만 원 이상의 보험금을 준비한 고객의 암 사망률을 봤더니 15.7%였다. 절반으로 뚝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암 진단비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사망률도 떨어진다라는 통계, 너무 재밌는 통계인데 같이 한번 보고 싶어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굉장히 좀 의미가 있기도 하고, 네, 좀 신기한 통계 자료인 것 같습니다. 뭐 진단비가 적거나 없을수록 사망률이 높아진다라는 좀 연관관계가 있는 걸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좀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석이나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마도 이 암 진단비를 좀 충분하게 준비를 하셔서 보장을 잘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치료를 할 때도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에 그렇다 보니까 사망률도 조금 떨어지는 통계를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추가적으로 좀 더 재미있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고소득자들의 암 진단을 받고 이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 중에 사망률이 20.7%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암 진단비가 없는 그런 암보험을 가입 안 하신 분들은 18%까지 사망률이 좀 높다고 하는데 암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이 사망률이 12%로 뚝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통계 자료도 마찬가지지만 고소득자,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도 치료 비용뿐만 아니라 내가 경제 활동이 단절이 될 그 시기에 생활비도 써야 되고 그리고 내 건강 관리에 대한 비용도 써야 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신 분들도 불구하고 암 진단을 받게 되면은 내가 암보험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사망률도 점차 사망률도 좀 올라가는 추세가 아닌가라는 그런 통계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진단비 보유액이 적거나 없으면 좀 금전적인 부담 때문에 좀 치료에 소홀하게 되고 소극적으로 좀 반응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그에 반해서 뭐 진단보험금이 넉넉하다,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를 좀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통계에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기존에는 따로 각각 준비했던 이 암 치료비를 이제는 하나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요새 너무 핫하고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보험인데요. 저희가 예전에 암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암 진단비 따로, 암 수술비 따로, 그리고 뭐 항암 치료비, 요새 뭐 표적 항암 치료나 뭐 이런 특약 여러 가지 암에 관련된 치료를 위한 특약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다 보장을 받으려면 따로따로 다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을 조금 줄이자고 갱신형 상품으로도 준비를 하다 보면요. 갱신 주기가 다가왔을 때 보험료 폭탄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보험이 필요한 시기에 이 보험을 유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감액을 해서 좀 보장을 줄이거나 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계속 이슈가 되고 했던 게 이런 거를 통합적으로 암 진단비 따로, 수술비 따로, 항암 치료비 따로가 아니라 이렇게 치료를 받아서 낸 비용을
실비처럼 아니면은 정액형으로 보장을 좀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해서 보험사에서 출시를 했는데 이 상품이 지금 갑자기 생겨난 보험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점차적으로 생긴 지 오래되다 보니까 이 보장이 정말 실질적으로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치료 비용이 많이 드는 이 시점에 진단비 따로 다 뭐 항암 치료비 따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 폭탄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보장을 준비하는 게 좋다라고 결과적으로 하다 보니 많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품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특정 치료비 보장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고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치료 방법이나 암의 종류와 상관없이 이제는 암 특정 치료비 하나로 보장이 가능한 그런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뭐 내가 어떤 암에 걸리고 어떻게 치료를 받든 마음 편안하게 완치나 회복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암 특정 치료비 특약과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암 특정 치료비 특약은 앞서 말씀드렸던 뭐 암 수술이나 항암 치료나 아니면 약물 치료 같은 내가 쓴 비용을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라 보시면 되는데 화면을 좀 볼게요. 암 특정 치료비 특약을 보시게 되면은 세 칸으로 나눠져 있는데 암 특정 치료비 특약 그 기타 피부암과 갑상선암 제외하는 그 일반암에 속하는 연간 1회 한에 속하는 가입 금액을 보시면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어요. 최소 1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가입 금액을 정액형처럼 진단비처럼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일반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내가 치료 비용이 1,000만 원이 들었던 500만 원이 들었던 정액형으로 들는 거기 때문에 3천만 원을 가입했다 그러면 3천만 원을 딱 이렇게 지급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기타 피부암과 갑상선암은 치료 비용이 상대적으로 일반암보다는 비용이 좀 줄어드는 암 종류이기 때문에 가입 금액은 최대 6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액형으로 진단을 받아서 수술하거나 하게 되면은 정액형으로 600만 원을 지급이 되는 거고요. 위에 거는 일단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을 때 연간 1회 한으로 한 번 지급이 되는 거고요. 최대 5회까지 5년간 지급을 해드리는 건데 아래에 있는 암 특정 치료비 특약은 5회 최대 5회 지급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얘는 연간 한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비례 보상으로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긴 하지만 최대 1억까지 내가 낸 비용을 비례 보상으로 보장된다는 암 특정 치료비 특약을 조금 설명을 드려왔습니다. 네, 특이한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정액형이기 때문에 가입한 금액에 맞게 지급이 된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추가적으로 이 암 특정 치료비 특약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거 암 진단비 대신 수술비, 항암 치료, 뭐 치료에 관련된 거 내가 비용을 쓴 거는 다 주니까 와 이거 너무 최고다, 너무 좋다, 다 되니까 좋네라고 또 오해를 하실까봐 여기서 조금 안 되는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화면을 보시면 암 치료비 특약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진단비는 아니지만 진단을 받고 암 수술을 하거나 항암 치료를 받았거나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뭔가 각종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이런 시술을 하거나 치료를 한 거는 보장을 해줄 건데요. 이 중에서 직접적인 치료가 아닌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보장 제외가 좀 돼요. 그래서 가운데 하얀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보시면 식이요법이나 명상요법, 그러니까 저희가 그 입증되지 않은 치료요법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비용이 들더라도 당연히 보장이 안 되고요. 면역력 강화 치료라든지 암이나 암 치료를 하는 도중에 일어나는 그런 후유증이라든지 아니면 합병증 으로 인한 치료는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은 그냥 여기서는 보장이 안 되는 거 당연히 그렇겠고요. 호르몬 관련된 치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항암 치료로 인한 호르몬제나 이런 거는 당연히 약제로 사용하는 거는 보장이 안 되고요. 그리고 뭐 진료비 아니면 입원비, 뭐 검사비 이런 거는 실비에서 청구하시고요. 암 치료 특약에서는 보장이 안 되는 거를 좀 감안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텐데 이 화면에 보여드린 내용은 모든 회사에 암 특정 치료비 특약의 약관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서 발췌를 해서 이제 보여드린 거고 지금 이번 달에 모 회사의 한 회사만 지금 호르몬 관련 치료제도
직접적인 암 치료 목적으로 치료를 한 게 아니더라도 호르몬제도 보장이 된다라고 좀 나와 있기 때문에 회사를 조금 더 알아보시고 이 암 치료 특약도 준비를 하시면 좀 좋겠죠. 네, 특약과 관련된 주의사항들을 좀 추가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식이요법 등의 입증이 되지 않은 그런 치료들,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면 보장이 제외된다는 점, 그리고 후유증이나 합병증 관련된 치료, 그리고 호르몬과 관련된 치료도 비슷하게 보장이 제외된다는 점 말씀해 주셨는데, 또 최근 들어 일부 보험사에서는 호르몬 관련된 이 치료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부분도 새로 생겨났다고 하니까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가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간 기준으로 따져보았을 때요, 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한데 이 부분도 소개해 주시죠. 네, 그 화면에 지금 연간 암 특정 치료비 총액을 보여드렸는데 이 화면은 앞서 얘기했던 정액형 보장 말고요. 비례 보상으로 한도 1년에 1억 한도로 보장해 주는 거에 대해서 지금 표를 보여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내가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하시게 되면은 나라에서 95%를 급여 부분은 보상을 해주고 급여의 5%만 본인 부담금이잖아요. 그리고 비급여 부분은 총 내가 부담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연간 암 특정 치료비 총액을 계산을 하려면요. 내가 낸 비용을 계산을 하면 제일 쉬워요. 그래서 본인 부담금, 급여의 본인 부담금 5%에다가 비급여 부담, 내가 다 부담한 금액 모두를 연간 암 특정 치료비 총액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급여 부분에서의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을 좀 부담을 해준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직접 들어가는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암 특정 치료비 특약 비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비례 보상하면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면은 또 어려운데요.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가입 금액 표를 보시게 되면은 가입 금액이 1,0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이제 지금 표를 보여드리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로봇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했는데 암 치료비가 1,500만 원이 들었다 그러면 여기 맨 위에는 구간에 1,000만 원 이상이고 연간 2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1,500만 원을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100%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1억 한도이기 때문에 제일 최고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항암 치료를 받고 중성화 치료랑 모든 걸 했더니 연간 치료 비용이 1억 1,000만 원이 들었어요. 그러면 1억 1,000만 원은 아니더라도 최고 1억까지는 보장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간별로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면은 1,000만 원만,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면은 2천만 원까지 이렇게 구간을 정해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거를 쉽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암 특정 치료비 특약 비례 보상표를 좀 살펴봤습니다. 구간에 따라서 지급 비용과 지급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 것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암 특정 치료비를 가입하고 연간 기준으로 좀 따져봤을 때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한데 이 부분도 소개해 주시죠. 네, 이 표를 보시면 와, 이거 진짜 암보험인데 너무 획기적이다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 암 진단비를 1억 준비하는 것도 사실은 30대, 40대 준비해도 보험료가 어마무시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암 진단비를 갱신이 아닌 상품으로 준비하는 것도 부담이 되는데 이 표를 보시게 되면은 암 특정 치료비 특약을 최대 3천만 원으로 가입을 하시고 정액형으로 그냥 아래쪽에 암 특정 치료비 특약 그 1억 한도 내서 하는 거를 같이 두 개를 합산해서 준비를 하시면은 매년 그 한도 금액이 생기기 때문에 1천년도에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는데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 3천이잖아요. 이거를 5년 동안 최고로 다 받는다고 치면은 합산했을 때 6억 5천만 원이에요. 근데 내가 이거를 암 진단비 따로 수술비 따로 해서 6,500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보험료가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런데 이 표만 봤을 때는 와, 이거 진짜 암보험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은 내가 고급
치료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암 치료를 하더라도 비용에 대한 문제는 없겠다. 걱정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렇게 5년 한도로 지금 표를 보여드렸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소식을 들어가지고요. 이 5년이 말고 10년 동안, 최대 10년 동안 보장되는 그런 회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도 잘 찾아보시고 비교를 해가지고 5년이 아니라 10년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그런 보험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저도 참 획기적인 플랜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매년 한도 금액이 생기므로 뭐 재발이나 다른 암에 걸려도 부담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험료는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시와 함께 설명해 주시죠. 네, 남녀 구분해서 40세 기준으로 예로 들어서 보여드릴 건데요. 이 표를 보시게 되면은 갱신형으로 20년 갱신 그리고 30년 갱신을 예시를 들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암 치료 특약을 비례보상이랑 그리고 정액형이랑 다 모두 세 개를 다 가입한 보험료를 보여드렸는데 최대 가입한 금액을 보시게 되면은 남자 같은 경우는 25,763원이고요. 그리고 30년 계실 때는 44,484원입니다. 여자 같은 경우는 똑같은 조건에서 20년 갱신일 때는 33,962원이고요. 30년 갱신은 조금 떨어졌어요. 37,384원인데 남자와 여자의 이 보험료 차이는 일단은 발병률이 연령대가 남자분 같은 경우는 뒤로 갈수록 조금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료가 증가를 했고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30년 뒤면 기준이 70세잖아요. 그때 발병률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남자보다는 보험료가 좀 저렴하다는 거를 감안을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보시면은 40대는 이런데 50대, 60대는 보험료가 당연히 비싸겠죠. 그래서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고 하면은 정액형에 있는 암 특정 치료비 특약을 3천만 원을 뭐 1,000만 원으로 줄이셔도 되고요. 난 이것도 부담된다 그러면 암 특정 치료비 특약에 종합병원 특약 세 번째 칸에 있는 그 특약만 따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특약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연간 1회 한도에서 치료 비용을 지원해주는 보험인데 보통 저희가 암 진단을 받게 되면은 동네 병원에서 치료받지 않잖아요. 항암 치료나 이런 거는 어찌됐건 간에 큰 종합병원, 상급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때문에 이 종합병원의 암 특정 치료비 특약만 가입을 하셔도 어느 정도 내가 진단비 따로 수술비 따로 준비를 안 하시더라도 최대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60대, 70대,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보험이기 때문에 적정한 내가 낼 수 있는 보험료를 계산을 해보시고 빨리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뭐 암 종류나 치료 방법에 상관없이 뭐 보장이 된다고 하면 혹시나 좀 보험료가 비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최대 4만 원대라는 좀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지금 나와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뭐 금액적인 부담 없이 치료에 집중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매우 만족스러운 플랜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보험의 정석과 현명하게 대비하셔서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평소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셨던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쏭달쏭 보험 Q&A, 평소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셨던 부분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들어온 질문 화면으로 보시죠. 가족력이 혈관 질환인데 몇 세부터 준비하면 좋을까요? 진단비, 수술비 중 어떤 보장이 더 좋을까요? 네, 시청자분께서 가족력으로 혈관 질환을 갖고 계시다고 하네요. 그래서 몇 살부터 이걸 좀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신 것 같은데 진단비와 수술비 중에서 어떤 보장으로 준비하면 좋을지 좀 고민이 되신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안수연 전문가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보험의 정답은 없죠. 하지만 가족력이 만약 혈관 질환이라면요, 연령이 낮을 때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에 기준으로 했을 때 몇천 원이면 준비가 가능하지만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1,000만 원 준비하는데 배보다 더 배꼽이 큰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1,000만 원 준비하자고 총 납입보험료가 900만 원 이러면 보험을 준비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금을 만약 준비하시는 경우에는 연령이
낮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빨리 한시라도 빨리 준비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진단비랑 수술비 어떤 게 좋으냐? 진단비 같은 경우는요, 약관이 거의 공통으로 보험사마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금은 반드시 준비하셔야지만 하셔야 되는 경우고요. 수술비 같은 경우는 우리 의료 환경에 따라서 보장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비는 준비하시되 빨리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수술비 같은 경우는 의료 환경에 따라서 수술 기법에 따라서 보장 내용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수술비도 반드시 준비하셔라. 둘 다 준비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하루빨리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특히나 진단비는 연령이 낮을수록 유리하니까요. 반드시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술비도 좀 내용 관련된 내용도 살펴보시고 따져보시고 가입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내용 화면으로 보시죠. 네, 며칠 전 어머님이 뇌출혈로 입원해서 수술을 하셨는데 가입되어 있는 보험 중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실효된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부활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병원에 입원 중인데 이거 부활이 가능할까요? 네, 어머님께서 뇌출혈로 입원하셨는데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실효된 상황이라고 하시네요.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부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병원 입원 중인데 혹시 부활이 가능한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김혜정 전문가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실효가 2년이 안 됐다. 그러면은 부활은 사실은 가능한데요. 이게 보험사가 다시 인수를 해줘야 되는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아무나 이게 실효된 거를 다시 부활할 수는 없습니다. 심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근데 안타깝게도 어머님 뇌출혈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이런 병력이 있으시면 당연히 보험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부활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연관되지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부활을 신청을 했을 때 인수 조건이 맞으면 부활이 되긴 하겠지만 어머니 같은 경우는 같은 보장을 받는 보험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활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안타까운 답변이지만 아무래도 좀 병력이 있으시면 가입이 좀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활이 좀 어렵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 내용 화면으로 보시죠. 최근 직장에 들어간 자녀를 위해 목돈 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자산 관리를 위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네, 자녀가 최근 직장에 들어갔는데 이 목돈 마련 계획을 두고 안전하게 자산 관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안수현 전문가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옛말에 그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를 하실 때는 반드시 분산 투자, 한 곳에만 투자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 군데 나눠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직접 투자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지만 일도 해야 되는데 시장 흐름을 다 읽어서 직접 투자하는 거는 약간 어리석은 방법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투자가 아닌 한 곳에 맡겨도 내가 그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간접 투자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즘 금리가 지금 동결됐지만 앞으로의 추세를 한번 예측하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금리를 많이 쫓아가죠. 그러면 앞으로의 시장 방향은 금리가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흐름을 먼저 읽어라. 그리고 긴 시간을 투자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전한 자산 관리 방법으로 분산 투자 추천해 주셨는데요. 직접 투자가 부담이 된다면 간접 투자로 좀 자산을 불려보시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K탑 자산관리 안수현, 김혜정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보험 얘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보험의 정석 맞출 시간이 됐는데요.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